안녕하세요. 은설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남편과 나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딴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 섬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고 몇몇 주민만이 살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의 잔잔한 소리만이 섬을 감싸고 있었다. 우리가 머물기로 한 곳은 섬 중앙에 위치한 오래된 농가였다. 낡은 돌담이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당 안쪽에는 커다란 나무와 오래된 평상이 놓여 있었다. 섬의 고요함과 농가의 낡은 정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의 짐을 들어주며 안내해준 사람은 젊은 남자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말수가 적었고 어딘가 수줍어 보였다. 그는 느린 말투로 집을 소개한 뒤 묵묵히 우리를 사랑채로 안내했다. 여기구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정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결혼 초반,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이 연결되었다고 느꼈다. 함께 걸었던 밤거리, 카페에서 나눈 긴 대화,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사소해졌다. 이제 우리는 주로 날씨나 간단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고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나누는 일은 드물어졌다.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나는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실 이번 여행도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떠나온 것이었다. 나는 이 섬에서 다시 서로에게 집중하고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남편의 지친 얼굴을 보며 내 안에 묻어두었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남편은 짐을 정리하자마자 바닥에 몸을 눕혔다. 그의 얼굴에는 무기력함이 드러났고 나는 그에게 미소를 보내려 했지만 그 미소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겉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 공허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섬에서 그 답을 찾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했다. 마당으로 나와 섬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적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 속에서 나는 점점 커지는 공허함을 느꼈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나는 혼자 있는 듯한 고독감을 느꼈다. 우리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정 속에서 감정은 점차 메말라가고 있었다. 나는 그 감정을 다시 깨우고 싶었다. 이 섬에서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싶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사라져버린 열정과 설렘, 그리고 우리 사이에 놓인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그 첫날 밤, 나는 그 공허함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곳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섬의 고요한 바람이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감정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밤이 깊어가고 섬은 더욱 고요해졌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에 닿으며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혼란스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덜컹거리는 소리에 발길을 멈췄다. 어두운 부엌 안쪽에서 작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보니 젊은 남자가 부엌에서 감자를 씻고 있었다. 그의 손이 감자를 하나씩 집어들고 물에 적셔가며 정성스럽게 씻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문 옆에 서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섬의 밤은 조용했고 부엌 안에서 나는 물소리만이 작은 소리로 귓가에 울렸다. 그 단순한 일상적인 모습이 어딘가 마음을 끌었다. 그의 손놀림은 단순하지만 부드럽고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물에 잠길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듯했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부엌 안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해 보였다. 감자를 씻는 그의 손놀림은 여유로웠고 그 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가 만들어내는 이 평온한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들어갔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나는 문턱에 서서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니유. 그냥 쉬세요. 그는 서둘러 손을 털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짝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괜찮아요. 저도 이런 거 잘해요. 라며 그의 손에서 감자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부엌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우리는 말없이 감자를 씻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내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그 시선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관심을 더 자극하고 싶었다. 무심코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척하며 치마 자락을 정리하고 다리를 살짝 움직였다. 그의 시선이 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느끼며 은근히 미소를 지었다. 그와 함께 있는 이 짧은 순간 나는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를 느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나에 대한 호기심과 끌림이 담겨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그의 시선을 더욱 끌어당겼다. 그의 눈빛이 나를 향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무심한 척 감자를 씻으면서도 그의 시선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을 느끼며 묘한 스릴을 즐겼다. 그와의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한편 내 마음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그와 함께 있는 이 고요한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감자를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나는 그의 눈빛이 여전히 나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전 이만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며 부엌을 나서려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부엌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마당으로 돌아온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잔잔하지 않았다. 남편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 밤의 고요함 속에서 젊은 남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밤은 깊어가고 섬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조차 조용히 숨을 죽인 듯 주변은 말 그대로 적막했다. 남편이 깊이 잠든 방에서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답답했고 나는 결국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찬 바람이 스쳐가며 내 얼굴을 식혀주었다. 마당 한 구석에 희미하게 밝혀진 부엌 쪽에서 작은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심코 그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부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남자가 씻고 있었다. 물이 그의 상체를 타고 흘러내리며 그의 근육을 따라 작은 강줄기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의 어깨와 팔에 드러난 단단한 근육은 낮에 보았던 수줍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상을 주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더 이상 수줍어하는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물이 그의 몸을 타고 흐를 때마다 그가 가진 힘과 남성미가 도드라졌다. 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나를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내 심장은 멎을 듯 뛰기 시작했다. 놀란 나는 급히 뒷걸음질을 치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려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몸이 바닥에 닿으며 다리가 벌어졌고 얇은 옷자락이 허리까지 올라가면서 나의 허벅지 깊은 곳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그 순간 젊은 남자의 시선이 내 다리 사이로 쏠렸다. 그의 눈빛은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은 내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숨을 삼킬 듯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에 감돌았다. 그의 시선은 내 몸을 더듬듯이 느리게 움직였고 나는 그의 눈길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미묘한 감정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함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읽혔다. 나는 그가 더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렸지만 동시에 그 감정에 휩싸여 나 역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내 허벅지에 닿을 때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서로만을 의식한 채 그 순간을 공유했다. 그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이 주는 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혀 그와의 눈맞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둘러싸인 공간을 가득 채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남편은 내 곁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그와의 거리감에서 느끼는 공허함이 너무도 크게 다가왔다. 이 섬에서의 시간 동안 내가 느낀 감정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젊은 남자를 향한 마음이 점점 더 강렬해져 갔고 나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남편의 곁을 떠나 조용히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 역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끌림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서서히 다가섰다. 감정이 폭발하듯 서로의 몸을 격렬하게 끌어안으며 뜨거운 입맞춤을 나눴다. 그 밤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다. 그의 손길이 내 몸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강렬함과 열정은 나를 미치도록 자극했다.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뜨거운 열망과 만족감이 그와 함께하는 순간 내 온몸을 휘감았다. 그와 함께 보낸 그 밤은 뜨겁고도 격렬했다. 우리의 숨소리가 어둠 속에 퍼져나가며 둘 사이의 열정이 불타올랐다. 그와의 순간은 너무도 강렬했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동안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내맡기고 있었다. 내 심장은 그의 한숨 소리마다 더욱 빠르게 뛰었고 그의 손길이 내 몸을 스칠 때마다 나는 더욱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밤이 새도록 서로에게 몰입하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뜨거운 비밀을 공유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현실에서 벗어나 오직 그와 나만이 존재하는 세상에 있었다. 그와 함께한 그 밤의 열정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침이 밝아오고 우리는 섬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남편은 평소처럼 짐을 정리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어젯밤의 기억에 여전히 붙잡혀 있었다. 남편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순간마다 나는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남자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짐을 마당에 내놓던 순간 나는 마침내 그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의 시선은 잠시 동안 서로에게 고정되었고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이별의 인사일 뿐이었다. 배에 오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농가를 돌아보았다. 이곳에서의 순간들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리고 그와의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배가 서서히 출항하자 나는 천천히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며 그와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의 손길, 그의 눈빛,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비밀스러운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와의 순간들은 나만이 간직해야 할 기억이 되었다. 남편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는 그와의 감정을 더 이상 드러내서는 안 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와의 시간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오랫동안 나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섬이 점점 더 멀어지자 나는 그와의 추억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기로 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와의 순간들은 내게 잊지 못할 비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했던 밤이 주는 감정은 다시금 떠올리면 나를 미소 짓게 할 것이다. 이 섬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작은 비밀로 간직될 것이다. 저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요즘 저에게 아줌마 복이 터진 건지 어떤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한데요. 주말마다 빼놓지 않고 3명의 아줌마들이랑 놀아주고 나면 체력이 남아나지를 않아서 힘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혼자 로드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요. 조용한 성격 탓에 누구랑 어울리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수년간 혼자만의 자전거 라이딩을 즐겨왔어요. 취미랄 것도 없는 편인데 자전거를 타고 한적한 교외의 도로를 시원하게 달리고 나면 개운해지기도 하고요. 운동도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수년째 주말이면 라이딩을 빼놓지 않고 즐기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의 주말이었어요. 저는 서울을 벗어나서 자전거 타기 좋은 경기도 외곽의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봄이라 그런지 풍경도 좋고 선선하게 부는 바람도 시원하고 상쾌했죠. 그런 맛에 자전거 타는 거니까요. 1시간을 쭉 달렸던 것 같아요. 큰 나무 아래 그늘이 드리워져 있길래 잠시 쉬면서 목이라도 축일 겸 그늘 아래 앉게 되었죠. 그렇게 풍경을 감상하면서 잠시 쉬는데 아줌마 3명이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게 멀리서 보였습니다. 저 아줌마들은 아까 제가 추월해서 지나쳐온 분들이었죠. 속으로 아줌마들이 자전거 열심히 타시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제가 쉬고 있는 나무 그늘 아래로 오시더니 정차를 하셨어요. 저는 예의상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일어서려는데 한 아줌마가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총각 자전거 혼자 타나봐. 가는 방향이 같으면 우리랑 같이 라이딩 좀 하면서 이끌어줘요. 잘 타는 사람이랑 같이 타야 더 재미있더라. 옆에서 다른 아줌마도 거들더라고요. 그래요 총각, 우리 이 길 잘 모르는데 앞에서 이끌어주면 우리가 뒤에서 열심히 따라갈게. 그리고 이거 내가 싸운 건데 시원하게 한 잔 마셔봐. 이러면서 챙겨온 시원한 차도 따라서 건네주셨어요. 3분이서 엄청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시기도 했고 얼떨결에 차도 얻어 마시고 결국 저는 그 아줌마 3명과 함께 라이딩을 하게 되었죠. 제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면서 무리를 이끌게 되었는데요. 뒤에서 엄청 열심히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서 자기들끼리 제가 자전거를 엄청 잘 탄다면서 감탄하고 웃고 난리도 아니었죠.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아줌마들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중 중간에 잠시 쉬기로 하고 정차를 했죠. 아줌마들은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타냐면서 3분이서 저를 엄청 추켜 세우는데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했죠. 모든 관심이 저에게 쏠리는데 멋쩍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 자전거부터 제가 입고 있는 자전거 옷이랑 제가 하는 일이며 연애사까지 물어보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받아본 게 거의 처음일 정도였죠. 조금은 그 아줌마들과 친해진 기분이 들었고요. 어쩌다 보니 그날 4명이서 같이 닭갈비집에서 저녁까지 같이 먹게 되었어요. 아줌마들은 50대였는데요. 3분이 한 동네 사시는 친구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나 이모뻘 되시는 분들이었는데 저에게 워낙 잘해주시고 좋게 봐주시니 싫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받아보는 지나친 관심이 약간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닭갈비집에서도 아줌마들의 질문 공세는 끊이지를 않았죠. 한 입 먹고 대답하고 하느라고 혼이 쏙 빠지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실컷 배를 채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줌마들이 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 가끔씩 자전거를 같이 타고 싶다면서요. 이모님 같은 아줌마들 셋이서 막 정신없이 만들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시길래 얼떨결에 알려드렸죠. 그렇게 그날은 돌아오는 길도 같이 타면서 중간에 헤어졌어요. 그 후로 아줌마들의 적극적인 공세가 시작되었어요. 돌아가면서 3명의 아줌마가 메시지를 보내고
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핑계로 전화하시고요. 살면서 한 번에 여러 아줌마들의 관심을 받으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돌아오는 주말에도 같이 자전거를 타기로 약속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목적지는 교회의 한 펜션 같은 곳이었어요. 한 아줌마가 소유하고 있다는 펜션이었는데요.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볍게 술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준비해놨으니 저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다면서 막 떠받들어 주셨죠. 집에서 약 3시간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뒤에 아줌마 3분을 이끌고 주말의 풍경을 즐기면서 라이딩을 한참 했죠. 그리고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정말 한적한 곳에 펜션이 한 채 있었는데요. 주택도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이었죠. 경치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연히 알게 된 아줌마들 때문에 이런 멋진 곳에도 와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줌마들 3명은 북적거리면서 자기들이 음식을 차릴 테니 저는 편하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욕실도 있으니 땀을 많이 흘려서 씻고 싶으면 개운하게 씻고 나와도 된다고 했죠. 저는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는데요. 아줌마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땀도 많이 흘렸고 해서 간단히 씻기로 했죠. 그렇게 가볍게 샤워를 하는데 밖에서 한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총각, 등이라도 밀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괜찮다고 소리를 지르고는 샤워를 마치고 나갔죠. 아줌마들은 깔깔거리면서 식사 준비를 다 마쳐 놓으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조금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30대 초반인 저와 이모님 뻘인 아줌마 3명의 조합이 어딘가 이상하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얼마나 먹었을까요? 저는 그날 저녁에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 복귀할 생각이었는데요. 아줌마들 셋이서 고기도 입에 넣어주면서 권하는 술을 한 잔, 2잔 받아 먹다 보니 꽤 치기가 오르더라고요. 갑자기 나른함이 너무 몰려와서 잠깐 작은 방에 있는 침대에 가서 눈을 좀 붙이겠다고 했죠. 그렇게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었죠. 그런데 잠결에 묘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살짝 떠보니 아줌마 한 분이 제 옆에 누워 있으시더라고요. 저를 어루만지시면서요. 저는 잠이 덜 깨서 당황함을 표현도 못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오늘 자기들 이끌어주느라 고생했으니 기분 좋게 해주겠다면서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 안 됐는데 아줌마의 터치에 몸이 반응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아줌마와 작은 방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지경이었고요. 그날의 그 일 이후로도 우리 4명의 이상한 라이딩은 계속되었어요. 아줌마들은 그날의 일을 서로 공유를 했었나 봐요. 거의 매주 주말마다 라이딩을 했는데요. 우리의 목적지는 항상 그날의 그 펜션이었죠. 그 펜션의 작은 방에서 그때마다 3분의 아줌마들 중 한 분 한 분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아줌마들 3명이서 순번을 정해놓고 저와의 연애 시간을 즐기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계획적으로 저를 끌어들이신 건 아니었을까요? 웃긴 건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일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도 언젠가부터는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사랑을 나눌 때면 전에 만났던 제 또래 여자친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았어요.
그 후로 우리는 더 즐겁게 대놓고 연애를 즐기게 되었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이후에는 모두들 조금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에는 아줌마 두 분이 같이 작은 방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어느 날에는 세 분의 아줌마가 동시에 들어오셔서 저를 정신없이 만들기도 했고요. 저는 정말 아줌마들에게 황제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주말이면 세 분의 아줌마들과 경치 좋은 곳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지내고 있죠. 저는 주말만 기다리면서 지내죠. 이번 주는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어떤 서비스로 저를 즐겁게 해주실까 궁금하고 기다려져요. 이 아줌마들 때문에 솔직히 요새는 제 또래의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아줌마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전에는 안 먹던 영양제까지 챙겨 먹으면서 체력을 관리하고 있어요. 허락하는 한 이 행복한 시간들을 오래오래 즐기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우연히 마주치는 인연을 항상 소중히 챙기시기 바래요. 언제 어디서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행운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답답한 사연을 나누고 싶거나 고민거리가 있으시다면 위에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